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정말 무섭게 변합니다. 오늘도 한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매니저님 저와 통했네요. 반도체입니다. 두말하면 자설입니다. 네. 일단 시장이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장세고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전개됐다가 또다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일단 국내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모두가 이제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고 그 두 종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 강한 상승세를 연출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도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말 그대로 반도체 장세였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한 원인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디램 가격이 좀 회복세를 보인다는 얘기, 그리고 낸드 프레시 가격의 강세가 예상된다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과연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얼마나 이어갈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됐었죠.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전쟁이 이어졌다가 또 캐나다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면서 단기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30일간의 종전 얘기가 나왔고요. 러시아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시장의 어떤 반등 장세를 이끌어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과연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정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오늘 모처럼 만에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과 더불어서 시장 분위기 괜찮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웃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내일의 단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반도체보다 미국이네요. 네. 일단 반도체가 중요한 건 맞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 2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좀 더 강세를 기록하고 낸드 프레시 가격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일단 미국 증시의 흐름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지금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만약에 그 성장세가 멈추고 만약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조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미국을 중심으로 상쇄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디램 가격 강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일단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장기로는 미국의 이제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트럼프가 여전히 미국 경기가 다소 위축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부분들과 또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상승 기조가 어느 정도 꺾였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반도체 쪽만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의 흐름에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디램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딥시크 이후에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반등 장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다만 언급드렸듯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디램이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겠고요. 물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만 중국 내에서 레거시 반도체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생산에 고삐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건 역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디램 가격의 강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태인 만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대체로 2,500포인트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2,500선 중심의 혼조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혼조 장세가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수의 상승을 낙관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는 분명하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최근에 저점 찍고 나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연출됐었는데 그 저점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겠죠. 현재 구간에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대체로 19,000포인트 정도까지 크게 회복하는 강도 높은 반등세가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 증시는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초기 국면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의 상승 반전을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나스닥 지수가 지금 19,000포인트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약간의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리가 경계를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모처럼만 올라갔죠. 정말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열 이틀 동안 양봉이 나타났고 오늘도 주가가 2% 올랐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230만 주 정도 매수했고 기관들이 10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줄기차게 매도하다가 오늘 한 번 정도 매수한 겁니다. 이 정도 매수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이 좀 더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HBM 쪽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여전히 힘든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세가 단발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너무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그런 전략이 좋겠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래도 2,50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것도 꼭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파악하는 데에는 결국 미증시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수급의 지속성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 볼 텐데요. 저희 종목 리뷰 가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소개해 주신 종목도 있죠? 네, APR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APR이 오늘도 미미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자, 오늘 이 종목도 주가 2.5%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파마리서치라든가 그리고 이제 코롱티슈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미미하게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이 종목도 지금 야금야금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되는 모습이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해외 진출에 따른 성장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계단식 상승세가 완만하게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미국 시장 북미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일본이라든가 중남이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가 진행되면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약간의 잔파동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네. 중국 ETF 관련주를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가 오늘도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오늘도 주가는 약보합선에서 혼자 양세입니다. 초반에 강세 출발했다가 약간 밀리면서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가 10,000선 지지를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 21일 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중국 증시로 글로벌 시장의 자금들이 이동하는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중국에 대한 비중을 높여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멈추고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면 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그 대상 국지가 하나가 바로 중국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는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중기 반등 가능성이 높겠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1차 상승에 크게 밀렸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전 고점 돌파하고 주가가 안 밀리죠. 바로 이 구간이 중간 바닥이 될 것이고 이 구간에서 재반등이 났을 겁니다. 본격적인 재상승 시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 구간은 우리가 분명하게 놓칠 만한 장세가 아니고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 살아있는 종목들은 절대 성급하게 파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고 없는 분들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매수 관점의 대응률이 필요하겠고 자, 항생테크 레버리지도 뿐만 아니라 H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타이거, 항생테크 자, 이들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드디어 조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이요. 오늘 그 한화오션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리면서 21평선을 깼습니다. 대체로 7만 원 주가는 아직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조선주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가다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좀 아쉽죠. 가야 되는 위치에서 다시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는 이제는 재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필요합니다. 여전히 조선주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그에 따른 조정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방어적으로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고 또 현금화를 일부 정도는 단행을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주들은 중장기 재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업황 자체가 살아있고 LNG 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MRO 시장 자체가 계속 열리고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방어적인 전략을 단행하되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재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도 필요한 그런 구간이니까 자, HD한국조선 일단 단기적으로는 방어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길게 보되 일부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자,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는 저희 이제 100% 수익을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 월가에서도 중국 증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느 쪽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가 등장했습니다. 네, 자, S바이오메딕스도 참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좋더라고요. 네,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네. 답답하면서도 은근하게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제가 이제 APR이라고 하는 종목들, 뭐 중국 ETF 관련주들과 그러면 이제 2차전지 관련주가 쉬어가면서 이제 종목군들의 구도가 일부 뷰티 관련주들과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바이오 제약주들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S바이오메딕스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테드 A9이라고 하는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파킨슨병 치료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들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내지는 속도를 줄이는 이 정도의 약이라고 한다면요. 이 종목은 완치를 목표로 지금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테드 A9에 대한 임상 실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안정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임상 단계가 초기 국면이고 임상을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존의 임상 실험 대상자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거의 방향이라든가 내지는 운동 능력이 거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 지금 이 약들을 투약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죠.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서 방향을 못 잡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그 방향을 잘 잡고 또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탁구를 치고 테니스를 배드민턴을 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투약 1년 만에 상당한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주가가 1차적으로 강하게 올랐고요.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겠죠. 아직까지는 이 종목의 주가가 다시 재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임상시험 단계가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투자유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던 것은 얼마 전에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 부분이 장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환기 종목에서의 지정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부분부터 주가의 반등의 어떤 모멘텀들이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그 다음 달 정도가 될 겁니다. ADPD라고 ADPD 이제 2025 컨퍼런스가 시작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가 열리는 그런 구간이죠. 여기서 이 회사가 이제 임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데이터를 발표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이 테드 A9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태고 정말 좋은 재료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이런 종목은 일단 재료가 일단 나오면 이제 터지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한번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일단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었죠. 1차적으로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짚고자 반등에 나선 모습이죠. 중간에 임상실험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겠죠.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의의에서 주가가 못 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임상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하게 되면 주가의 반등의 어떤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바닥 찍은 만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25,5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약간 밀릴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파킨슨병 완치의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목표가 4만 원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이렇게 시장과 무관하게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네. 혹은 앞으로 다음 주도주가 될 섹터 찾으려면 저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한 대표 이제 무료 방송 보셔야 되겠죠?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을 좀 안 했고요. 자, 내일 장 마감 후에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언급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요즘 답답하시죠? 자, 그들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조선주들,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들 종목에 대한 전략도 중요할 겁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유망 종목도 말씀드릴 테니까 자, 내일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또 한 번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일 장 마감 후에 꼭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